예, 어떤 분이 사주에 이제 재성이 없는데, 이 재성이 이제 돈을 뜻하잖아요. 왜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는 이제 육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친이라는 것은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이제 관계성을 보는 것이죠. 뭐 비경, 겁재, 그다음에 뭐 편재, 정재, 식신, 상관, 평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육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 이제 재성입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편재, 정재 이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편재가 큰 돈이고 이제 정재는 월급 같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제 재성의 동태가 중요하다고 보죠. 재성이 이제 튼튼하다는 것은 뭐 이제 천간에 떠 있고 또는 합을 하고 천간에 떠 있으면서 이제 지지의 뿌리가 되는 이제 같은 오행이 있는 거 이런 것은 이제 통근됐다고 하죠. 이런 거 뿌리가 있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큰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내가 뭐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금방 이제 질문에서처럼 그러면 재성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돈과 인연이 있고 뭐 큰 돈을 벌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없다는 것은 물론 인연이 적다는 것도 됩니다. 재성이 없으면 돈 관리 능력이나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 관리 능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좀 강하게 있을 때 내가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는 일간의 힘이 있을 때 뭐 흔한 말로 신앙제왕해서 부자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뭐 재성이 없을 때 어떻게 돈을 법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사주를 보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재성이 돈이지만 재성보다 더 큰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식상입니다. 식상. 식신상관은 뭐냐면 재성은 뭐 얼마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걸 말한다면 식상이라는 것은 큰 사업을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성보다 더 큰 돈이 식상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재성이 없어도 식상이 뚜렷하게 아까처럼 뭐 천간에 뜨거나 지지에서 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큰 힘을 발휘하면 식상이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 재성과 식상이 없으면 돈이 안 되냐? 그렇지 않죠. 관도 돈입니다. 관.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관공서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은 전부 국가 사업을 하면서 재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이 뚜렷해도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영업을 하는 걸 재성이라고 한다면 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임원이다. 훨씬 연봉이 셉니다. 삼성전자 같은 연봉은 또 훨씬 세죠. 그러니까 관이 뚜렷한 것도 돈과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돈은 뭐냐면 인성입니다. 인성이 뚜렷해도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땅이 논밭이었다가 땅의 성격이 대로 바뀌면 엄청난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이라는 것이 사주의 인성이 뚜렷해도 큰 돈과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만이 돈이 아니라 식상, 관성, 인성도 뚜렷했을 때 돈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비겁이 많으면 돈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운동선수들은 비겁이 뚜렷해야 됩니다. 비겁이 뚜렷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경겁재라는 것은 승부욕, 경쟁력,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비경겁재가 있을 때 운동선수로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비경겁재는 돈을 깨는 거고 돈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로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겁도 뚜렷하게
잘 짜여지면 돈이 됩니다. 다만 직접 돈을 만지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했을 때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고 돈을 직접 다루지 않는 것 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육친이라는 것은 비견, 겁재 또는 뭐 재성, 식상, 관성, 인성, 자기 사주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면 그걸 잘 쓰면 돈이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성만이 돈은 아니다. 그럼 돈을 언제 벌어요? 돈을 언제 버냐면요, 용신운에 봅니다. 용신운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오행의 운을 용신운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일부 학파에서는 뭐 용신을 따지지 않고 사주를 분석하는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통 사주의 고전을 보시면 다 용신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좋은 사주 책도 있습니다.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 첩경 1권서부터 6권까지 있죠. 네, 박재환 선생님의 명리요강,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하고 쓴 책이거든요. 그 두 권은요. 그런데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선배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훨씬 더 좋은 관법에 뭘 한다 그러면요, 그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어떤 거는 부정한다, 이런 건 부정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잘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분은 사주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주학의 동의보감과 같은 책이 이제 사주 첩경입니다. 사주 첩경이고 그다음에 명리요강인데요. 거기에서도 용신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고 용신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언제 버냐? 용신 때 버는 거죠. 뭐 용신 때면 무조건 버냐? 용신이라는 거는 좋은 환경, 좋은 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정말 좋은 때예요. 내가 올해가 만약에 정말로 좋은 때다, 또 10년 대운이 정말 좋은 때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운이라는 것은 날씨, 환경처럼 나에게 정말 좋은 때다, 나쁜 때라,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만 인간이 뭐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 일어나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돈을 크게 벌 운인데 공무원을 한다. 그럼 돈을 어떻게 크게 법니까?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뭐 관직이 높이 올라갈 운이다. 뭐 그런데 그 공무원이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다른 걸 한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예요? 관직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좋은 운이 왔을 때, 용신운이라 부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뭐 직업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공무원 운이 있고 진급 운이 있고 관운이 좋아도 시험을 안 보면 뭐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좋은 운이 와도 거기에 맞게 경제 활동을 할 때 크게 이제 좋은 운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 사주에 인비식재간, 그러니까 뭐 비견이나 겁재 또는 뭐 재성, 식상, 관성, 인성 중에 뚜렷한 게 있다면 그 뚜렷한 것 쪽으로 가면 그게 돈이 될 수 있다. 그 돈은 언제 되냐? 자기 용신 때, 자기 대운이 좋을 때, 이게 이제 그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재성이 없어도 자기 용신 때 자기에게 맞는 사주 구조의 직업을 가질 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재성만 있어야 돈이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사주가 있다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자기 운과 자기 사주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또는 행동을 했을 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사조를 좀 폭넓게 그러면서 정통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사주에도 궁금한 게 있을 때 또 감정이 필요할 때는 저희 태화영리학회 태화 010-4277-1922 연락 주시면 제가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